크게 5가지 영역에서 그 문제점들이 이제까지 소통들을 보면 나오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관리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그 정권의 체제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단임제의 현 정권 체제에서는 영역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 소통을 하겠다라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소통 사분면이라고 저는 이걸 지칭했는데요. 이것을 5년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앙통제 기능과 소통 기능의 분권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략적 관리 영역의 문제, 그리고 메시지 관리 영역, 매체, 공중 영역에서 봤을 때는 메시지의 부분은 단계별 관리가 이 PR 전략이라는 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든 단계별 전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매체 융합 전략,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매체 융합 전략에서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매체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과감한 그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메시지 수용력, 매체 활용도가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 설득 대상으로 인식한 대화형 채널 운영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까도 앞에 나왔지만 평가 영역에서의 문제들입니다. 관리 영역에서 보면 그 결과 중심의 반응적인 홍보 활동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결국은 그 조직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 단계의 운영, 그 다음에 광고 편중의 해소, 세부 공중별 관계 중심의 대화 채널 가동, 그리고 활동 분야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결국 이렇게 됐을 때만이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그 종합적인 5가지의 문제가 종합이 돼서 이 소통의 정당성을 저하시키고 진정성, 일관성, 공감성,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저는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대외적인 변인을 품고 있는 여론의 특징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능력들을 키워내는 것, 대내적인 영역 변이들, 그리고 정부 조직의 특성에 따르는 것, 소통 조직의 특성, 내적 위협, 그 다음에 실무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5가지 요 변인들 속에 해당되는 세부 항목들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의 특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 표를 보시면은 그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대외 변인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 방안들을 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쭉 한번 그 도출을 했고요. 이게 이제 3가지 표에다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통제 불가로 표기했고, 결국 여기서 보면 그 대외적인 부분에서 보면 전략 수립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통합적인 여론조사 및 공론 파악의 활동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 단순하게 여론의 수치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책 쟁점의 생명주기에 따른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기능보다 더 요구되는 거, 그 다음에 목표 공중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그리고 여론 분석 기능, 전략 수립, 쟁점 관리 기능, 위기 관리의 가이드, 훈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나왔고요.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책 여론의 내부 공유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소통 인트라넷 같은 게 정부 내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필요성도 제기가 됐고요. 부처별 소통 역량이 제고돼야 된다. 즉 산하기관 등의 소통 전문 조직, 기구 설치를 권고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통합 기준에 의한 그 부처 소통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중앙의 소통 전문 조직을 강화하고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들,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매체 집행의 관행이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 이 매체 집행 관행이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언론재단의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 보유 매체의 통합, 재편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 대내적으로 봤을 때 여론의 특징에서는 이 정책별 여론 이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정례적 여론조사에 정성적 기법을 보완한 그 재원 기능, 데이터 확보 및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편된 정부 매체 활용한 외부 영향력 공중에 관여를 유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봤고요. 대내적으로는 이 앞서 뭐 앞에 발표한 내용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런 좀 복잡한 얘기들 속에서 결국 그 소통의 영향 변수에 근거한 세부 과제 대안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여론 추이의 특성에 따른 뭐 그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 정부별 산하기관, 요거는 제가 따로 뒤에서 다른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저는
5년 단위자에서 그 정권이 추진한 정책 소통이 갖는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변화된 환경을 또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4가지 영역별 소통 활동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 4가지 영역별 소통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제시하는 그 4가지의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의 사분면이라고 하니 4가지의 그 프레임 안에서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관리는 뭐냐면 중앙의 컨트롤 타워의 부처가 관리해야 되는, 소통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관리해야 되는 영역과 각 부처별 소통 부처에, 그러니까 대변인실이라든가 홍보관리 그 기능을 하는 부처가 명확한 역할 그 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크게 보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정책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4가지인데, 하나는 일상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책 홍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 형태의 정책 홍보, 정책 소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서는 전문가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세부 공중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부든 5년 단임제에서는 퍼블릭 캠페인을 공공의제라고 하는 거, 새로운 의제 제기, 예를 들면 이번 새 정부 같은 경우는 뭐 안전이다라고 한다면 안전 의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반드시 퍼블릭 캠페인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5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냐면 PR에서 얘기하는 이슈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새로운 의제 제기, 그리고 그 공공의제를 통한 선행적인 소통 활동들, 이런 능동적인 특성을 갖는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중앙부처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로 보면 국정부처 같은 조직이 이걸 끌고 나가야 되고요. 이거는 개별부처가 해야 되는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쟁점형 정책이라고 하는 이 대립적인 여론 속에서 추진하는, 만약에 새 정부에서는 아마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보준위 처리장 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당연히 맡아서 같이 해야, 그러니까 중앙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2가지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조정을 해줘야 되고, 퍼블릭 어페어스 차원은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 대응 조치, 이런 수정적 특징, 요것과 일반 정책 홍보는 개별 부처가 해야 되는, 이래서 자칫 잘못해서 5년 동안 하나의 이슈, 팔리스 이슈에 그 몰입이 돼가지고 그것이 한 정권의 소통을 규정하는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우리가 방지하면서 균형 있는 소통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겠다. 마치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초창기에 뭐 광우병 세포기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 항의 FTA라는 이슈에 의해서 전체 5년간의 소통이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그 전체 영역들을 보면서 관리가 돼야 된다. 결국 이러한 4가지 영역, 지금 말씀드렸던 공공문제